과거의 소비자들에게 반품이란 상품에 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만 행사하는 제한적인 권리였습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건 상거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일로 여겨졌죠. 그런데 이 원칙을 최초로 뒤집은 회사가 등장합니다. 1999년 미국의 온라인 신발 쇼핑몰 자포스입니다. 창업자 토니 셰이는 당시로선 상식 밖의 정책을 내걸었습니다. 365일 무료 반품, 신발을 사서 신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1년 안에 언제든 돌려보내라. 심지어 배송비도 회사가 낸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당연히 반품률은 40%에 달했습니다. 팔리는 신발 10켤레 중 4켤레가 되돌아왔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매출이 폭발한 겁니다. 무료 반품에 드는 비용이 TV 광고비보다 싸다. 한 번 산 고객이 평생 고객이 된다. 토니 셰이의 논리였습니다. 연매출 12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6천억 원. 자포스는 반품률 40%를 감수하고도 이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2009년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이 자포스를 9억 4천만 달러에 인수합니다. 아마존이 산 건 단순한 신발 재고가 아니었습니다. 무료 반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라는 이 철저히 검증된 공식을 사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자사 시스템에 그대로 이식합니다. 2005년에 출시된 아마존 프라임은 연회비를 내면 무료 배송과 무료 반품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마존에게는 다른 리테일러들에겐 없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인 AWS입니다. AWS의 영업이익률은 약 30%에 달했고 프라임 구독료만으로도 연간 44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아마존은 이 막대한 별도 수입원으로 반품에서 발생하는 역물류 적자를 메울 수 있었습니다. 상품을 팔아서 남기는 이익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와 구독료로 반품 비용을 충당하는 교차 보조 구조를 완성한 겁니다. 예일대 법학저널에 실린 리나 칸의 논문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은 이 구조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아마존은 창업 후 7년간 적자를 냈고 부채가 20억 달러에 달했지만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원가 이하로 팔면서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이었죠. 하지만 현행 반독점법은 소비자 가격이 낮으면 경쟁에 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무료 반품은 이 전략의 핵심 무기였고 법은 이것을 제재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아마존 생태계 밖의 모든 기업들에게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이소스, 자라, 네타포르테, 쿠팡 전부 무료 반품을 도입했습니다. 안 하면 고객을 잃으니까요. 그런데 이 회사들에게는 아마존의 AWS가 없었습니다. 44억 달러의 프라임 구독료도 없었죠. 오직 아마존만 버틸 수 있는 게임의 룰을 전 세계가 따라가 버린 겁니다. 링크드인의 한 분석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 포인트 오브 노 리턴.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터집니다. 이커머스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반품도 함께 폭발했습니다. 맥킨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반품 총액은 4년 만에 2배가 되어 2024년 기준 약 1조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1330조 원입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을 쥔 소비자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포장을 뜯어 사용한 물건조차 사진 한 장만 첨부하면 즉시적으로 환불이 승인됩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아마존과 테무에서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환불을 받아내는 튜토리얼 영상이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죠.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한 연구는 플랫폼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골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이라는 사유만을 선택해도 환불이 이루어지는 이커머스의 알고리즘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만 반품 없이 테무에서 환불받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30개 이상 올라와 있고 페이스북 그룹에선 가장 비싼 아이템을 골라 환불받는 팁이 버젓이 공유됩니다. 소비자는 이걸 기업의 이노베이션이자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무료 반품 생태계의 이면에는 물류 시스템의 비용 구조가 만들어낸 원가 역전 현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경제통계와 물류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10만 원짜리 상품을 소비자의 집에서 회수해 다시 물류센터로 입고시키고 재포장하는 데 드는 평균 역물류 비용은 약 2만 7천 원에 달합니다. 배송기사의 인건비, 물류창고의 분류비용, 재검수에 투입되는 자본이 이미 상품의 가치를 넘어선 겁니다. 이것도 최소치입니다. 옵트로의 분석을 보면 반품 한 건의 총 처리 비용은 판매가의 66%에 달합니다. 10만 원짜리를 되돌려받으면 그 과정에서 6만 6천 원이 허공으로 증발한다는 뜻입니다. CBS 모닝스가 보도한 수치는 더 높습니다. 100달러 상품 하나를 반품 처리하는데 34달러에서 50달러가 소요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비용을 효율적으로 쓸 인프라조차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물류 전문기업 컨티뉴엄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유통업체의 93%, 제조업체의 63%가 반품 전용 인프라 자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물류 시스템은 전부 공장에서 소비자로 향하는 정방향 물류만을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에서 공장으로 돌아오는 역방향은 애초에 설계도에 없었습니다. 컨티뉴엄의 보고서는 영물류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무도 소유하지 않으려는 문제야. 영물류 처리 비용이 원래 주문의 8배에서 10배에 달하는데도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도, 시스템도, 인센티브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 회수해온 상품을 재판매할 때 보전할 수 있는 잔존 가치는 원래 가격의 10%에서 15%에 불과합니다. 맥킨지는 $100짜리 홀리데이 스웨터를 처리할 때 AI 기술을 적용하면 가치의 75%까지 회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술 자체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93%의 유통업체가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기술의 존재는 무의미합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상품을 새로 생산해 파는 것보다 이미 팔린 물건을 되돌려받아 보관하는 과정 자체가 재무적으로 더 큰 손실을 야기합니다. 실물 상품의 가치보다 그것을 이동시키고 처리하는 물류비와 인건비가 더 높아진 기형적인 구조. 아마존과 거대 플랫폼들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회수하지 않고 전액 환불을 진행하는 건 결코 고객 서비스 차원이 아닙니다. 영물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적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물 자산의 가치를 회계상 0점 처리해버리는 철저한 재무적 합리성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을 거대 플랫폼이 스스로 감당할 리 없습니다. 자본의 손실은 생태계의 가장 약한 고리로 전가됩니다. 첫 번째 고리는 판매자입니다. 테무의 경우 반품이 발생하면 그 손실을 하청 상인들에게 전가하며 주문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토론토 대학 연구진이 수집한 셀러들의 증언을 보면 5배 벌금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없다. 플랫폼에 빚을 진 사람도 있다. 불안과 불면에 시달린다는 절박한 목소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참다 못한 300여 명의 중국 판매자들은 2024년 7월 광주 테무 본사에 난입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중 80여 명이 건물 30층 사무실까지 진입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죠. 한 셀러는 자신의 누적 손실이 41만 달러, 한화 약 5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CNN과 로이터에 증언했습니다. 아마존의 구조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CNBC가 취재한 소규모 셀러 로리 콜렛은 아마존에서의 순이익률은 1%뿐이다. 전부 사기 반품과 반품 악용 때문이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의 아마존 반품률은 4%였지만 동일한 상품을 월마트에서 팔 때는 1%에 불과했습니다. 아마존의 반품률이 다른 마켓의 3배나 되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모유 냉각기를 판매하는 세레스7의 창업자 리사 마이어스는 아마존 물류를 통해 반품된 자사 제품이 타인의 부패한 모유가 담긴 채로 다음 고객에게 재배송된 사건을 겪어야 했습니다. 해당 고객은 리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냄새를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리사 마이어스의 증언은 더 참담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체액이 썩어서 내 아이에게 쓰려고 산 제품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그는 결국 프라임 배지를 포기하고 아마존 물류에서 철수했습니다. 고객의 안전과 정신면광보다 이익을 우선할 수 없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스마트 스카우트의 조사에 따르면 아마존 셀러의 65%가 수수료 변경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인상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품 비용이 셀러의 마진을 잠식하고 셀러는 그 비용을 다시 상품 가격에 전가합니다. 소비자가 누리는 무제한의 환불의 편의는 플랫폼 하부의 생산자들에게 부과되는 구조적 전가를 딛고 서 있으며 그 비용이 다시 가격표 속에 숨어 소비자에게 돌아옵니다. 두 번째 고리는 지구입니다. 비용의 전가는 환경과 자원의 영역으로 고스란히 확장됩니다. 반품의 경제적 장벽이 사라진 마장에서 소비자는 무감각하게 결제와 취소를 반복합니다. 미국 소매업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56%의 소비자가 다수의 사이즈를 동시에 주문한 뒤 일부만 남기고 반환하는 이른바 브레키팅을 실행합니다. Z세대의 경우 이 비율이 50%를 넘고 69%는 옷을 입고 태그를 유지한 채로 사진을 찍은 뒤 반품하는 워드로빙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Z세대의 연간 평균 반품 엿수는 7.7회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만 연간 8,500억 달러, 우리 돈 1,130조 원 규모의 반품이 발생합니다. 이 중 9%인 765억 달러가 명백한 사기성 반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수치는 곧바로 물리적 폐기물로 직결됩니다. 영국 ETV 뉴스의 탐사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 영국 물류센터에선 매주 13만 3천 개 이상의 상품이 파쇄됩니다. 멀쩡한 TV, 아이패드, 명품 가방이 갈려나갔습니다. 미국에서는 2024년 기준 연간 44억 5천만 킬로그램의 반품 상품이 매립지로 직행합니다. 이 반품 물류 과정에서만 연간 2,900만 톤의 탄소가 발생하는데 이는 덴마크라는 나라 전체의 연간 탄소 배출량과 맞먹습니다. 유럽연합의 연구에 따르면 한 번도 입지 않은 반품 의류 한 벌이 배출하는 탄소량은 최초 생산과 배송 시에 16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들은 지구의 가장 약한 지점에 쌓여갑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에는 매년 약 3만 9천 톤의 패스트 패션 의류가 불법 투기됩니다. 가격표가 그대로 달린 온 무더기들이 위성사진에 찍힐 정도입니다.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터는 분해에 20년에서 200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독성 염료와 미세 플라스틱, 메탄을 방출합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칸타만토 시장에는 매주 약 1,500만 벌의 중고 및 반품 의류가 밀려듭니다. 연간 22만 5천 톤입니다. 이 중 40% 이상은 판매조차 불가능한 쓰레기입니다. 그린피스의 검사에 따르면 이 의류의 90%가 합성섬유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 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됩니다. 현지인들은 이 옷들을 오브로니 와우라 부릅니다. 번역하면 죽은 백인의 옷입니다. 판매되지 못한 의류는 해변에 버려지거나 노천에서 소각됩니다. 포브스는 이 구조를 폐기물 식민주의라고 명명했습니다. 선진국의 과잉 생산과 과잉 반품이 제3세계의 토양과 수원을 오염시키는 잔인한 구조적 불평등입니다. 유엔은 2025년 성명에서 매초 트럭 한 대분의 섬유 폐기물이 소각되거나 매립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엘렌 메카서 재단의 추산에 따르면 전 세계 연간 섬유 폐기물 총량은 9,200만 톤에 달합니다. 결국 비효율의 한계에 직면한 글로벌 시장은 생존을 위해 시스템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에코디자인 규정 ESPR을 통해 2026년 7월 19일부터 대기업의 미판매 의류, 신발, 액세서리 폐기를 전면 금지합니다. 소각도 매립도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기부, 재판매, 재활용을 의무적으로 우선해야 합니다. 중국 당국 역시 2025년 4월 알리바바와 PDD홀딩스, JD.com 등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에 2025년 7월까지 반품 없는 환불 정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셀러 시위가 촉발한 사회적 압력과 경기 둔화가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소매업체들이 스스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체 리테일러의 72%가 반품 수수료를 도입했습니다. 베스트바이 45달러, TJ맥스 11달러 99센트, 메이시스 9달러 99센트, 제이크로 7달러 50센트, 자라가 온라인 반품에 1파운드 95펜스, 한화로 약 3,000원의 수수료를 도입했을 때 소셜미디어에선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자라의 반품 한 건 실제 처리 비용은 24파운드, 약 3만 원입니다. 소비자가 내는 수수료는 실제 비용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더 극단적인 조치도 등장했습니다. 영국의 온라인 패션 리테일러 에이소스는 2025년 6월 반품 과다 고객의 계정을 영구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고객의 반품액이 주문 금액의 70%를 초과하는 상황이 만성화되자 살아남기 위해 자사의 가장 활발한 고객을 적으로 돌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20년간 충성 고객이었던 런던의 PR 디렉터 프랭키 앨런은 두 사이즈를 주문하고 안 맞는 쪽을 반품하는 습관 때문에 밴을 당했습니다. 라이브 채팅으로 항의했지만 결정은 최종입니다라는 한 줄을 끝으로 채팅이 차단되었습니다. 같은 주에 밴당한 루시 브리트넬에게는 더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정 차단 이메일을 받은 바로 그날 에이소스 오피셜 인스타그램 계정이 그녀의 착용 사진을 리포스트하겠다는 요청을 보낸 겁니다. 당신의 계정은 차단하지만 당신이 입은 우리 옷 사진은 마케팅에 쓰겠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면 뺨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은 여전히 이 무료 반품 에코시스템을 굳건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명절 직후 대거 반품되는 아동용 한복이 대표적인 민낯입니다. 2025년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쿠팡에는 하루에 100벌 이상의 아동 한복 반품이 쏟아졌습니다. 언론은 사실상 쿠팡이 한복 대여점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여름이 끝나면 선풍기가 대량으로 반품되고 주말에 캠핑용품을 빌려 쓰듯 주문하고 월요일에 돌려보내는 행태가 일상적으로 벌어집니다. 패션 카테고리의 반품률은 이미 30%를 초과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2025년 한 20대가 쿠팡에서 1683건의 허위 반품과 환불을 반복해 3,2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이 적발되었고, 이 사람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무료 반품이라는 시스템의 허점이 소비자의 편의를 넘어 범죄의 인프라로까지 전용된 겁니다. 거대 플랫폼들이 이 천문학적인 역물 유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조용히 감수하며 시스템을 방치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비용이 궁극적으로 생태계의 마지막 고리에게 완벽하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리, 바로 소비자 자신입니다. 2020년 2,900원이었던 쿠팡의 와우 멤버십 요금은 4,990원을 거쳐 7,89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6년 만에 172% 인상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요금 인상의 핵심 원인으로 급증하는 역물 유비와 반품 처리 비용을 꼽습니다. 셀러들의 65%가 반품 수수료 인상 때문에 상품 가격을 올린 것처럼, 반품 비용은 가격표에 보이지 않는 세금처럼 포함되어 모든 소비자에게 넓게 분산됩니다. 미국 고객 만족도 지수 ACSI의 2026년 조사는 이 구조의 딜레마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반품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소비자의 만족도는 77점이었습니다. 반품을 경험한 소비자는 70점으로 떨어졌습니다. 반품 수수료를 경험한 소비자는 66점까지 추락했습니다. 무료 반품으로 시작해 덩치를 키운 게임이 유료화로 전환되는 순간 고객 만족도가 11점이나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82%의 소비자가 여전히 무료 반품을 구매의 전제 조건으로 꼽지만 72%의 리테일러가 이미 수수료를 도입한 현실, 시장은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편의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반품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상품이 마법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27,000원의 역물 유비가 발생하고 회수된 상품의 가치는 15%로 곤두박질 치며 처리되지 못한 물건은 칠레의 사막과 가나의 해변에 쓰레기로 쌓입니다. 일부 소비자가 유발하는 막대한 역물 유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은 반품을 하지 않는 나머지 90%의 소비자가 지불하는 구독료와 전반적인 상품 가격 인상을 통해 충당됩니다. 아마존의 AWS 수익으로, 쿠팡의 멤버십 인상으로, 테모 하청업체의 5배 벌금으로, 그리고 아타카마 사막의 39,000톤짜리 의류 더미로 말입니다. 반품 경제학의 본질은 결국 무한한 편의의 대가로 발생하는 거대한 시스템 유지비를 시장 참여자 전체가 공동으로 연대보증서듯 분담하는 비용의 사회화 구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뇌강이었습니다.